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 100% 병원의 이모세 원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척추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종아리 통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종아리 통증을 허리 디스크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요. 종아리 통증은 정말로 흔한 통증 양상인데 그 원인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척추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거고 또 앞으로 치료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둘 다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진인데 먼저 좌측에 있는 사진을 먼저 보시면 척추에 허리 디스크가 나오면서 그 척수신경근이 눌리고 그 척수신경근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신경이 종아리까지 뻗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종아리 통증 사진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데요. 그 눌리는 신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척수 쪽에 있는 신경이 아니라 종아리 쪽에 위치한 거미줄처럼 얽힌 얇은 신경 가지들이 어느 부위에선가 눌리고 압박을 받으면서 그로 인한 통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종아리 통증은 척수에 있는 신경뿐만 아니라 거기서 떠나 있는 멀리 떨어진 말초신경도 압박을 받았을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몸의 신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뇌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모든 신경이 쭉 연결이 돼 있죠. 뇌와 척수, 이 중앙에 있는 이 줄기 같은 구조를 중추신경이라고 하고 이 중추신경에서 뻗어나오는 모든 얇은 가지를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질환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신경 구조는 중추신경이든 말초신경이든 눌리고 압박을 받으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경은 전기 배선과 같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전기 배선 도면이 있는데요. 배터리도 있고 굵은 전선도 있고 얇은 전선도 있죠. 비유를 하자면 척추는 발전소 같은 역할이고 신경근은 메인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초신경은 가지 전선, 얇은 전선이고 근육은 모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기 배선도에서 어느 한 부위든 문제가 생기면 그 전기 배선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척추뿐만 아니라 신경근, 말초신경 어디서든 문제가 생기면 통증을 비롯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고 많은 분들이 통증의 원인을 헷갈려 합니다.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정상 성인의 60% 이상에서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디스크 돌출은 정말로 흔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필요할 정도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극소수고, 그 얘기는 다른 이야기로 MRI에서 보이는 디스크가 모든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종아리 통증이 발생을 했는데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디스크가 종아리 통증의 원인이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아리 통증을 비롯한 여러 하지의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MRI를 찍어서 확인되는 디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질환을 감별해야 합니다. 즉,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을 다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누구나 좀 흔하게 알고 있는 척추에서 발생하는 원인,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척추에서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종아리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덜 알려져 있고 진단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이미 척추에서 떠난 신경이 다리로 주행하면서 많은 가지들을 내는데 그 가지 여러 말초신경 중 어느 한 곳이 눌렸을 때 발생하는 말초신경 압박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여기 보이는 이제 네 가지 신경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비골신경이라 하는 것은 무릎 주위에 있는 신경이고요. 족근간 증후군이라고 하는 신경은 발바닥 주위에 있는 신경 가지고, 천비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발등 주위에 있는 신경입니다. 비복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킬레스건 옆쪽에 있는 말초신경 가지입니다. 이 모든 신경 가지에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각각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 있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빈도로 있기 때문에 척추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척추에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종아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신경근 자체가 척추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척추에 위치한 후관절, 디스크, 뼈와 같은 여러 가지 조직에 이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요통이라고 표현하는 허리 통증이 있겠죠. 또 그 신경이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허리에서부터 전기선과 같이 쭉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주행하는 구간, 피부 분절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통증과 저림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즉, 가장 특징적인 원인은 요통,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척추에서 원인이 되지 않고 다리 쪽에 있는 말초신경이 압박됐을 때 발생하는 종아리 통증은 어떤 통증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허리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신경은 허리를 지나서 다리 아래쪽에 분포하는 신경 어딘가가 눌렸기 때문에 허리 쪽 신경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말초신경은 특징적으로 피부와 많이 가깝게 표피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그 주행하는 경로가 대부분 일정하고 그 부위를 찾아서 눌러보거나 두드리게 되면 뚜렷한 자극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A 사진은 이제 무릎 오금 쪽을 누드려 보는데 총비골신경이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B 사진은 발바닥 쪽으로 족근간 증후군이라 해서 발목 터널 부위를 누르는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초신경 압박 증후군은 요통 없이 그 해당 말초신경 영역에서부터 통증이 시작하고 그 아래로 증상이 번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몇 개 들어와서 몇 가지 답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지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변기에 좀 앉아있다 일어나면 왼쪽 다리만 엄청나게 저린데 이런 건 원인이 뭘까요? 네, 김지연님, 그 주신 질문은 되게 이제 흔한 증상이고 외래에서 자주 호소하시는 증상인데 이렇게 편측으로 신경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반드시 감별해야 되는 것이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척추 쪽에 있는 디스크 쪽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초 쪽 신경 쪽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만 엄청나게 저린다는 것은 즉 허리 쪽에 특정 모션이 변화가 있을 때 그 증상이 발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허리 쪽에서 기인한 그 통증을 의심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감별 진단을 시작하게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허리 엑스레이를 먼저 검사를 해보시고 특정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유정 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리와 종아리가 재활치료하고 나서부터 땡기고 많이 아프고 붓는데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다리에 쇠 같은 것으로 문지르는 것 같았어요. 허리로 올라와 허리와 다리를 밟아주셨어요. 왜 이런 걸까요? 병원에서 말초병증 진단도 받았어요. 하셨습니다. 김유정님 증상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조금 더 허리를 빼놓고 다리와 종아리 쪽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활치료 마사지 같은 걸 하시고 나서 증상이 좀 더 악화되셨다고 하는데 간혹 이제 외래에서 이런 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강한 자극으로 마사지를 받았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초신경은 좀 더 표피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극 마사지가 그 표피에 있는 말초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김유정님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건 없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강한 자극으로 인한 말초신경 증상은 시간이 지나고 휴식을 취하면 가라앉는데 만약에 2주 또는 4주 이상 장시간 이제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보셔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생기는 허리 쪽 통증으로 인한 종아리 통증과 말초신경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종아리 통증에 대해서 구분법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간단치가 않은 이유를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리 쪽 요추 5번째, 5번째 신경이 눌렸을 때는 흔히 많은 환자분들이 발등, 종아리 바깥쪽, 엄지발가락 쪽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비골신경, 총비골신경인데요. 이 총비골신경 쪽이 눌렸을 때도 환자분들이 발등, 종아리 왼쪽, 무릎 옆쪽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위에 있는 제목을 빼놓고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영역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이야기만 딱 듣고서 한 번에 정확한 감별 진단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좀 더 그러면은 이런 통증 양상 말고 감별을 위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근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력 검사를 하게 되면 5번째 이제 요추 신경근이 눌렸을 때는 흔히 이제 발등 들어 올리는 파워가 약해지는데 비골신경이 눌렸을 때도 발등 들기가 약해집니다. 둘 다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별이 어려운데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허리 쪽에 있는 신경근은 좀 더 뿌리 쪽 신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쪽에 있는 엉덩이에 분포하는 근육의 파워도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둘을 감별을 할 때 종아리 통증이 있는데 허리 쪽 신경근이 눌리면 엉덩이 쪽 근육 파워도 약해졌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점은 반드시 엉덩이 쪽 근육이 약해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둘이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건반사 검사라는 것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고무망치로 무릎이나 아킬레스건쪽을 톡톡톡 두드려 보는데요. 이 건반사는 이제 신경근 쪽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 쪽 문제로 인한 건반사는 보통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말초신경은 신경뿌리 쪽이 아니기 때문에 건반사가 감소하는 경우가 없는데요. 이 역시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참고 검사로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진료실에서는 결국 이 5가지를 중점을 해서 감별 질환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허리 통증이 존재를 하는지 또는 다리 쪽 아래쪽으로 국소적으로 눌렀을 때 아프거나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는지 또는 엉덩이 쪽 조금 더 체간에 가까운 코어 근육들의 약화가 있는지 또는 건반사와 같은 그런 객관적인 검사에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MRI 같은 영상 검사나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같은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를 해서 이것이 허리 쪽에 기인한 종아리 통증인지 아니면은 말초신경이 압박을 발생해서 발생한 통증인지를 감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들어온 질문을 좀 더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영님이 주셨는데요. 저는 밤마다 종아리 쥐가 자주 나요. 병원에 가봤지만 단순 근육 경련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딱히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더라고요.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말초신경이 안 좋으면 저처럼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대학병원을 가야 할까요? 네, 야간 경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독 밤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쥐가 잘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증상만 들었을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요소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신경이 허리나 말초신경에서 눌리는 이런 말초신경 질환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제 혈액순환 문제, 두 번째로는 영양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쥐를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 3주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나이대가 궁금하긴 한데
만약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은 보통 이제 퇴행성 질환을 의심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말초신경 증상 말초신경 증상은 대부분의 경우 쥐뿐만 아니라 통증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증상이 단순히 쥐가 나는 경련 증상이라고 하면은 말초신경 압박 증후일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참고를 해 보시고 한번 진료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도 답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너님께서 연골 판정에 파열이 있을 때 물리치료가 큰 도움이 되나요? 정형외과에서 늘 물리치료를 처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내용과는 좀 주제가 떨어져 있지만 제가 정형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물리치료 자체가 손상된 조직을 직접적으로 수복하거나 복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우리 몸에 근골격계 손상이 있을 때는 그 손상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여러 조직, 특히 연부 조직, 근육, 인대, 연골, 힘줄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좋아져야지만 그 통증도 개선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완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방하는 물리치료는 이렇게 근육 이완과 마사지,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한 질문 하나 더 답변 드리고 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하연이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고 나서 발 수술하고 2달 됐는데 한 발자국도 못 걷고 있어요. 발목이 90도가 안 되고 밑으로 처졌는데 밑에서 위로 까딱대고 정강이 쪽 근육은 올라가는데 뒤꿈치가 떠서 발목이 밑으로 처져서 걸을 수가 없는데 조카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비골신경일까요? 신경손상일까요? 발목은 아래로 처져서 안 올라가네요. 깁스를 오래 해서 그럴까요? 네, 우선 하연이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 수술 이후에도 발목이 한마디로 까치발 변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래로 처져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 디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골절 수술이실 걸로 제가 예상은 하는데 이 골절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기부스 같은 고정을 했을 때 그게 너무 장기간 고정을 되고 또는 그 포지션 자체가 약간 90도가 안 된 상태로 꺾여 있으면은 그 상태로 관절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로 인한 동반 증상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딘 감각이라든지 화끈거리는 증상이라든지 쩌릿거리는 증상이라든지 이러한 동반 증상이 동반을 하고 이게 단순히 이제 움직이지만 못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하연이님께서는 그 주치의 선생님께 지금 불편하신 것을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그 원인을 정확히 찾은 다음에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그 준비 내용 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전까지 그 종아리 통증이 척추신경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서 이미 다리 쪽으로 뻗어나온 말초신경 가시에도 생길 수 있고 그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육 검사, 통증 검사, MRI 검사, 신경 근전동 검사 할 수 있는데 결국 요지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감별 진단이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했는데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더블 크러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단어별로 잘라서 보면 더블, 2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2배 있다는 뜻입니다. 크러쉬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충돌, 압박 이런 뜻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신경이 압박되는 구조가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 쪽에도 있고 이미 그 신경이 한번 눌린 상태에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말초신경 가지에도 눌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신경 자체가 2번의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상이 훨씬 심하고 감별 진단이 어렵고 어느 한쪽을 치료했는데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곳을 항상 모두 평가를 해서
눌리는 곳을 모두 다 찾아서 해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듯이 우리 몸의 신경 구조 자체는, 특히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은 척추에서 있는 신경근에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종아리 쪽에 있는 말초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눌리는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 특정화된 치료를 해야지 증상이 좋아진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치를 잘못 잡거나 아니면 두 곳 다 문제가 있는데 한 곳만 치료를 했을 때는 당연히 장여 증상가 남고 치료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종아리 통증, 특히 이제 신경 문제로 인한 종아리 통증의 경우에는 신경이 눌리는 곳을 정확히 찾아서 그 눌리는 곳을 풀어줘야만 증상의 개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모습이 제가 수술하는 모습인데 약간 좀 다르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척추 내시경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보시면 손에 내시경이 들려 있고 멀리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척수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보시면은 눈에 얇은 현미경을 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초에 있는 신경은 그 직경이 1mm 내외이기 때문에 이런 현미경을 착용하고 신경 유리술을 하게 되는데요. 즉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와 접근 방식을 선택을 해서 적절한 레벨에서 신경을 풀어줘야만 그 증상이 좋아진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증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 더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4269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뇨가 있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작년 검진 후부터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심한 건 아니라고 해서 걱정을 크게 하진 않습니다. 3개월 전인가 종아리 뒤쪽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약을 타는 병원에 물어보진 않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당뇨병 때문이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4269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뇨 진단을 받고 그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뇨병이라는 것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미 5년, 10년 전부터 진단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되시면 당연히 중추신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말초신경에도 이제 변성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저희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말초신경병증인데 당뇨병 때문에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말초신경 압박 증후군과 말초신경병증은 엄연히 그 질환의 그 특징과 치료 양상이 다릅니다. 말초신경 압박 증후군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신경이 다리를 따라 내려오는 중간 어딘가가 허리 디스크와 같이 그 다리 쪽 레벨에서 눌리면서 생기는 거고요. 그 4269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것은 특별히 눌리는 곳은 없지만 다리에 이미 분포해 있는 그런 여러 말초신경들이 당뇨병으로 변성이 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화끈거리는 증상부터 저린 증상, 무딘 증상,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더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 말초신경 압박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인데요. 3개월 전에 이제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증상이 시작된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 증상이 시작됐을 때 적절한 약물과 치료를 통해서 이것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지 나중에 이제 이게 심해지면 잠을 못 드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뇨병을 관리해 주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하영님께서 다시 그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깁스 스플린트에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 있다고 4개월 걸린다고 하셨는데요. 뭐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2달이 됐는데 아직 한 발자국도 못 걸으셨다고 합니다. 되게 힘드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증상은, 네, 그 현상도 저희가 종종 수술한 환자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깁스를 이제 길게 종아리 위쪽까지 이제 큰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위쪽까지 됐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총비골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따 사진에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 뼈 바로 밑에 바로 이렇게 붙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신경이 눌리기 심하고 비단 깁스를 하지 않고 수술하고 나서 생각 없이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고 잤을 때 딱딱한 바닥에 그 부분이 눌려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총비골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초 신경 손상은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몇 개월 단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적극적인 재활 치료와 물리 치료를 하면서 복구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 하나만 더 드리고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님께서 주셨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병원에서 MRI 촬영했더니 신경이 좀 눌렸다고 해서 주사 치료 받은 다음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종아리가 저려오는 건 줄었는데 허리가 아픈 건 사라지질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떤 치료가 좋은가요? 지금 경님이 주신 같은 질문도 의외로 외래에서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다리 쪽 저림 증상은 되게 좋아졌는데 요통이라고 표현한 허리 쪽 통증은 계속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 해결이 되게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언뜻 말씀드린 척추 쪽의 후관절이라든가 척추에 분포하는 근육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렸을 때는 다리 아래쪽으로 반사통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주사 등의 치료로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됐는데 허리 자체를 신경을 감싸고 있는 허리 자체 구조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계속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요통만 발생했을 때 해볼 수 있는 주사 치료와 또 약물들이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후관절 증후군과 같은 허리 쪽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강의를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척추 쪽에서 기인된 종아리 통증, 그 다음에 말초신경 압박증으로 인한 종아리 통증,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증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욘디 시청자분들이라면 너무 이제 익숙한 사진일 텐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제 허리 MRI 사진입니다. 보면은 이제 요추 쪽에 이 신경이 내려오는 곳에 후관절 쪽도 그렇고 디스크 쪽도 그렇고 협착증이 생겼습니다. 특히 요 왼쪽에 있는 사진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에게 이제 많은 단서를 주는데요. 이 중앙에 있는 요 하얀색 구조가 신경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이제 협착증으로 치료하기 전 모습인데 보시면은 앞에 있는 디스크와 뒤에 있는 이 후관절 쪽으로 해서 신경이 꽉 눌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양쪽에 그 종아리 통증이 너무 심하셨고요. 자명하게 허리 쪽 원인만 찾을 수 있었고 다리 쪽에 말초신경 쪽은 문제가 없어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 내시경으로 이렇게 작은 구멍만 뚫어서 신경을 풀어드렸던 경우입니다. 가장 이제 흔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원인이라고만 생각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이 전에 중앙에 이렇게 하얗게 눌려있던 신경이 척추 내시경으로 풀고 나면은 하얗게 다 풀려서 그 구조를 되찾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허리 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것도 조금 세밀하게 보면은 꼭 중앙부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척수신경근이 나가는 입구 쪽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용어로 추간근 협착증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증례는 이 환자분께서는 왼쪽 다리로만 이제 그 많은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를 하셨는데 살펴보니까 다리 쪽의 말초신경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허리 쪽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변성이 있었고 특히 왼쪽 디스크 쪽으로 디스크가 좀 찢어지면서 그 신경근이 나오는 입구 쪽만 조금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많은 보존 쪽 치료를 시도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그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그 술기를 이용해서 이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신경이 나오는 입구만 뚫어주면 이런 경우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신경이 눌림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아리 통증은 그 눌리는 포인트만 해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소 마취로 시술로 해결할 수 있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허리 쪽 문제가 아니라 말초신경 압박으로 인한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다리가 보이는데 아까 조카수 얘기를 했던 수술 받고 이제 발목이 까치발 변형이 돼서 발목이 안 올라온다고 하신 분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총비골신경이라는 구조는 그 허리 쪽에서 내려왔던 신경 가지가 좌골신경에서 분지를 하면서 이렇게 무릎 쪽 아래에서 지금 만져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무릎 아래쪽에 톡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래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뒤쪽에 딱딱한 뼈가 있고 바로 앞에 이제 피부 구조로만 얇게 보호가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눌립니다. 또한 외상이라던가 아니면 자세 변화에도 쉽게 눌리고 오래 쪼그려 앉으시거나 과다 운동을 하신 분도 쉽게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총비골 신경을 원래 보호하고 있는 얇은 구조막이 점점 딱딱하게 굳으면서 그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 눌리는 곳 아래쪽으로만, 특히 정강이 앞쪽으로 저리고 아픈 통증을 호소하시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심해지면 발목을 드는 힘이나 엄지발가락을 드는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허리 쪽 문제로 쉽게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주사 치료부터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결국 아까 제가 현미경 낀 사진과 같이 그런 현미경을 끼고서 그 눌리는 부위를 찾아서 보시는 그림처럼 눌리는 신경 부위를 찾아서 신경 유리술을 해주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총비골 신경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가지에서 시작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얇은 1mm 내외의 작은 신경가지들이 다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꼼꼼히 다 유리술을 해줘야지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증례 설명드리기 전에 추가 질문이 와서 답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주제와는 조금 다른데요. 오른발이 상대적으로 차갑고 저린데 이 증상은 척추 문제일까요? 말초신경 문제일까요? 정형외과, 신경과, 순환기내과 어디를 가야 하나요? 네. 제가 추정하기로 이제 아마 질문 주신 분이 여성분일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 호소하신 분 참 많고 저희도 그 원인을 정확히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원인 불명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오른쪽 왼쪽이 대칭적이지 않고 한쪽만 이제 온도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는 말초신경 문제를 우선 의심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혈관 쪽 혈액순환 문제라고 하면은 그 혈류 검사를 했을 때 그 차이가 정확히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흔하고요. 결국 그런 혈액순환을 관장하는 말초신경, 자율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한쪽만 시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발뿐만 아니라 손목 같은 경우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도 그렇고, 발목 쪽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발목 터널 증후군도 한쪽 발바닥 쪽으로만 시리고 아니면 또 반대로 화끈거리신다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초신경 쪽 증상이 지금 얘기하시는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비타민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질적인 문제를 반드시 감별 질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과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형외과나 신경과를 먼저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과들이 이런 말초신경적 문제와 다른 전신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별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진료를 했을 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증례는 이제 천비골 신경 압박 증후군입니다. 이제 말초신경 중에 이제 종류가 되게 많고 이름이 다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어렵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총비골 신경과 다른 점은 이 천비골 신경은 무릎 위쪽에 있던 총비골 신경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조금 더 발목 쪽에 피부 쪽으로 작은 가지를 뻗쳐나온 것을 천비골 신경이라 구조로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천비골 신경은 이 복숭아뼈 앞쪽 부분에서부터 발등 쪽까지 얇은 신경 가지를 내면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발목 레벨에서 원인 없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 쪼그려 앉기 자세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외래에서 이제 가장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심하게 발목을 접질렀는데 발목 인대는 다 나았다고 들었는데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이 이쪽 발목 뒤로 계속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천비골신경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요. 의외로 심하게 발목을 삐었을 때 인대가 파열될 정도의 큰 손상이 있으면 그 주위를 주행하고 있는 신경을 싸고 있는 막도 트어지고 거기에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딱딱해지고 흉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원래 보호하라고 있던 그 아래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인대는 다 아물어서 붙었는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통증과 불편감이 이쪽 발목 쪽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경우가 발목 자체가 골절이 돼서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골절 수술을 하고 나서 뼈는 다 붙었다고 하는데 뼈가 완전히 붙었는데도 그쪽 발목 주위로 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반드시 이런 천비골신경 압박증으로 감별을 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초음파로 이 천비골신경은 잘 보이기 때문에 주행 경로를 확인하고 내려가는 길목에 눌리는 구조가 있는지 흉터 조직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어떻게 특정 부위가 눌리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를 보면서 수압 박리술이라고 해서 눌리는 신경을 풀어보는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초음파 사진이 좀 어렵긴 하지만 보시면 요것이 이제 그 경골이라고 하는 그 발목뼈 주위 아래 뼈가 보이는 것이고요. 요 화살표에서 보시는 하얗게 약간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천비골 신경입니다. 이 위쪽이 피부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 5mm에서 1c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부와 가깝고 여기서 보시는 이 하얀색 선이 주사 바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로 그 병변 부위를 찾아서 타겟팅을 해서 정확하게 흉터 조직이 있는데 바늘을 위치를 하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제 흉터 조직들이 많이 신경을 감싸고 압박을 해서 증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압을 이용한다고 하죠. 사람 마음에 넣을 수 있는 수액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신경 구조를 이렇게 뚫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에서는 이런 수압 박리술로 꽤 호전을 보이시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흉터 조직이 딱딱하거나 증상이 발생한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어떤 반복적인 그 압박 그 동작에 계속 노출되신 분들은 이런 수압 박리술 같은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너무 일시적이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총비골신경 압박 증후군 해결하는 것과 같이 그 부위를 피부 절개를 가해서 현미경을 끼고 이 역시 신경가지 사이즈가 1mm 내외로 되게 얇아지기 때문에 모든 가지를 하나하나씩 다 풀어주게 됩니다. 이런 말초신경 압박증후군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하고 나서 특별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깁스를 하거나 고정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다시 유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재활을 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회복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수술 자체에 대한 후유증 합병증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심도 있는 그 상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다음 중에 보여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더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면 한동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하고 허리를 펴기 힘듭니다. 독립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만 하더군요. 주사치료 2번 정도 받았지만 잠깐 나아지는 그만입니다. 종아리 쪽은 괜찮습니다. 척추 문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비비빅님께서 주신 질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기하시는 증상은 척추 쪽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종아리 쪽은 전혀 증상이 일단 없으시고요. 특히 이제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허리를 갑자기 폈을 때 끊어지게 허리 쪽만 아픈 것은 이제 디스크 변성과 같은 허리 자체를 허리 자체 분포하는 구조들의 변성이 생기거나 퇴행성 변화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요통의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리에 집중해서 검사와 치료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문제는 이제 주사 치료를 2번 정도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이제 일시적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타겟 부위를 정확히 주사를 맞으셨다는 이야기라서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제 효과 기간이 길지 않다고 했을 때 저희가 2가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이걸 무조건 찌르는 주사 치료만 할 것인지 아니면 경고약과 같은
약물을 복용을 하고 이미 망가지거나 손상된 그 구조를 대신할 수 있는 주위에 있는 다른 주위 조직을 단련시켜서 이걸 보상작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런 치료로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증상이 진행됐다면 다른 어떤 시술이나 아니면 수술 같은 치료를 고민해야 될지,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기하시는 증상은 이제 허리 쪽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다음 증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증상은 제가 그 천비골신경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이 계속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다음에 이제 비복신경 압박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종아리 쪽뿐만 아니라 그 바깥쪽 복숭아뼈 쪽 주위로 해가지고 만성적으로 아파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 비복신경이라는 구조는 보시면 바깥쪽 복숭아뼈 뒤쪽 아킬레스건 바깥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신경입니다. 이 역시 이제 위쪽에 있던 좌골신경에서부터 이제 그 경골신경 가지를 타고 이제 쭉 내려오는 신경인데요. 발목을 접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킬레스건 수술부터 다른 여영한 부상 등으로 인해서 이 신경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천비골신경 압박 증후군처럼 이런 신경 말초 신경이 눌렸을 때는 수압 박리술이나 주사 치료, 먹는 약으로 일단 치료를 해볼 수 있고, 그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 이 비복신경 자체 유리술을 하게 되는데, 특징적으로 이 비복신경이라는 구조는 신경 성형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신경을 다른 팔신경 같은 데로 이전하는 수술할 때도 채취할 때 쓰이는 신경으로서 상당히 이용도가 많은 신경이고, 반대급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신경입니다. 이 가장 이제 외래에서 흔하게 맞닥뜨리는 상황은 환자분들께서 뒤꿈치가 아픈데 특히 뒤꿈치 전체가 아프지 않고 뒤꿈치 바깥쪽만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복신경의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종골이라고 하죠. 이 뒤꿈치뼈의 바깥쪽을 담당하는 신경가지를 하나 내거든요. 그래서 유독 거기만 눌려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게 주사치료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신경가지만 정확히 찾아서 신경 유리술을 하든지, 아니면 그 신경가지는 사실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보행을 하거나 움직일 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이 눌려서 통증을 유발하고 일상생활에 지장만을 준다면 과감하게 유리술을 할 때 이 비복신경에서 종골 쪽으로 분지하는 신경가지만 절단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뒤꿈치뼈 바깥쪽만 아파하시는 분들은 한번 주치의 선생님들과 이 비복신경 압박 증후군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요 발목 터널 압박 증후군까지 설명을 드리고 질문 하나 더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목 터널 압박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데, 특징적으로 종아리뿐만 아니라 이 발바닥 쪽으로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당뇨병이 없더라도 폐경 전후에 아니면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에서도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총비골신경은 정강이 앞쪽, 그다음에 천비골신경은 발등 쪽, 그다음에 비복신경은 5번째 발가락이나 아킬레스건 뒤쪽. 요 발목 터널 증후군은 반대로 발목 안쪽과 발바닥 쪽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발목 터널이라는 구조는 이 안쪽 복숭아뼈 쪽 아래를 보면은 이 발바닥 아래로 지나가는 이런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 동굴 같은 구조가 있는데요. 원래 이곳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평발 변형과 같은 골격계의 변형 문제, 또는 아니면 당뇨병성 신경병증 것처럼 그런 질환으로 해서 신경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외상 등과 같은 여러 사고로 인해서 보호하고 있던 막이 두꺼워지거나, 이런 여러 연유로 인해서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저리고 무딘 증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일단 한두 번 허리 치료를 이미 시도해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5번 신경근이 눌렸을 때나
그쪽 허리 쪽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발바닥 증상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의심하는 그런 허리 쪽 질환을 치료를 해보는데도 아무런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가 많을 때 반드시 발목 터널 압박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 역시 이제 그런 주사 치료 같은 걸 해볼 수 있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특히 발목 터널에서 나오는 신경 가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해서 모든 신경 가지를 하나하나 풀어주게 됩니다. 특히 뒤꿈치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비복신경 같은 경우는 뒤꿈치뼈의 바깥쪽을 아파하시는데요. 발목 터널 압박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뒤꿈치뼈 안쪽만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여기서 이쪽으로만 가는 신경 가지가, 얇은 신경 가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좀 더 심해지신 분들은 발 앞꿈치까지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연이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신 질문이 있는데, 발등이랑 발목이 움직이라고 하면 깨지려고 합니다. 엄지는 거의 안 들리고 한 2mm 올라가고, 발목은 90도 밑에서만 까딱입니다. 주치수는 봤었는데 조카수는 아니고 신경 손상 아니다고 구축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발등 중족골 골절 탈구 발등 인대입니다. 하연이님께서는 얘기 주신 거 보면 리스프랑 인대 손상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에너지 손상이고 재활 과정도 힘들고 또 고정 기간도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주치 선생님께서 조카수랑 신경손상 아니다라고 하신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손상이나 조카수는 그 특징적으로 그 근력 파워를 쟀을 때 객관적으로 아예 촉지가 되지도 않고 사인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야기만 하시는 걸로만 봤을 때는 오랜 기간 고종으로 인해 가서 발목 쪽 관절이 다 굳은 구축 증상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뭐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원하시면 제가 제 소견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답변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으로 2년 전 감압 수술 후 왼쪽 다리 감각 이상 저리고 시리고 많이 아팠고 다리에 힘이 없다가 지금은 왼발 바깥쪽 발바닥은 아직도 감각이 둔하고 무리하면 더 심합니다. 어느 부분에 치료하면 발바닥 감각 이상이 없어질까요? 네, 이화봉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협착증으로 오래 고생을 하셨고 이제 2년 전쯤에 감압 수술을 하셔서 이제 그 허리 쪽 신경은 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감압 수술을 하고 나서도 왼쪽 다리랑 종아리 그다음에 바깥쪽 발바닥까지 아주 감각이 무디다고 하시는데, 이 말초신경병증도 그렇고 이 허리 쪽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발생하는 증상 중에서 이렇게 4살 같지 않고 약간 먹먹한 느낌이 가장 회복 기간이 깁니다. 또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과 이제 상의를 하고 치료를 했을 때 그 아프고 찌르고 화끈거리고 그런 불편한 감각은 좀 좋아질 수 있지만 좀 무디고 먹먹한 이런 느낌은 되게 오랫동안 남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을 확률이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봉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악화되신 증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형적으로 얘기하신 증상이 종아리와 바깥쪽 발바닥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말초신경 압박 증후군을 반드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가까운 정형외과 의원 같은 데서 초음파로 그 신경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의외로 그런 곳이 이제 눌리는 곳을 찾아서 주사 치료 같은 걸 해봐도 그런 지금 호소하시는 증상이 비교적 단기간에 호전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시도를 해볼 만한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지 쪽에 특히 종아리 쪽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흔히 아시는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 문제가 아니라 말초신경 압박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어렵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반드시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이는 MRI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없고, 두 번째로 신경 근전도 검사 같은 거에서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숙련된 정형외과 전문의나 신경과 선생님들께 진찰을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하고, 이 다리 통증의 크게 이 두 가지 원인뿐만 아니라 혈관 문제라든지 어떤 대사 질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감별된 상태에서 이런 치료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감별 포인트로는 허리 쪽 문제는 요통과 아니면 그 좀 위쪽 증후군, 코어 근육 쪽, 엉덩이 근육 쪽에도 증상이 좀 나타나고, 말초신경 쪽 문제는 거기는 건너뛰고 눌리는 부분 아래쪽만 증상이 좀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어떤 통증과 증상이 있을 때 무시를 하지 마시고, 이것이 만약에 한 달 이상 장기간 증상이 지속될 때는 이러한 감별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100% 병원의 이모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